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윤석열이 또 뭐 김건희 자기 아내 김건희에 대한 이 의혹을 어떻게든 좀 무마시켜 보려고 나름 고심 끝에 묘책을 내놓은 것 같지만요. 본인 나름대로는 묘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실상 윤석열도 이제 김건희는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준석도 뭐 이제 비단 주머니를 내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비단 주머니가 아니라 그냥 도저히 김건희 수습 못하겠네 싶어서 그냥 손절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윤석열 아내의 등판 애초부터 계획이 안 돼 있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심지어는 뭐 영부인제 그거 없애겠다 라는 헛소리를 내놓고 있는 윤석열. 저는 이 발언이요. 아주 윤석열이 고심 끝에 내놓은 묘책일 거라고 봐요. 근데 고심 끝에 내놓은 묘책이 겨우 이 정도 수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의 무능과 무지 논란만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관련된 기사 먼저 함께 보도록 하죠. 윤석열 사실상 영부인제 없애겠다 선언, 김건희 등판 무망. 윤석열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직함, 뭐 영부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쓰지 말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영부인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쇄하겠다. 당선 후 영부인의 어떤 자격으로든 공개 공식 활동은 아예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내처는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본인이 전시하고 일하는 데서 공개적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남편이 정치하는 데 따라다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양금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부인들이 함께하는 배우자 포럼을 추진했죠. 그러면서 김건희가 등판하면 오히려 모든 의혹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죠.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배우자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를 정치권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포럼입니다. 김건희를 위해서 준비된 밥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밥상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더 이상 이 밥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김건희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파장이 예상과 달리 커지자 지금 현재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건데 윤석열의 지금 반응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최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해명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더해지는 이 거짓말이 이제는 더 이상 수습 불가예요. 수습 불가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수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내인 김건희가 영부인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공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이참에 공언을 하는 김에 아내만이 아니라 본인도 이제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공언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물론 후한무 직급하랑인 윤석열이 그 공언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어쨌든 아내인 김건희에 대해서 영부인감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언한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윤석열의 심경의 변화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있지도 않은 영부인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예우, 특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영부인의 역할과 위상이라고 하는 것,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 무대에서도 그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황당한 헛소리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등판 예정은 애초에 없었다. 웃기는 소리죠, 이거는. 자, 지난 채널A의 12월 1일자 기사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굳이 지난 기사 다 찾아보면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참 우스운 일인데 한번 보시죠. 나는 후보다. 윤석열 이재명 토론 제안에 정직한 후보와 토론해야죠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12월 1일자 기사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대목. 김건희도 혹시 적극적으로 선거 캠페인 지원을 하겠냐라고 얘기하니까 글쎄 모르겠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등판하겠다라는 소식이지 이게 등판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근데 이것만이냐? 다음은 문화일보의 지난 12월 7일자 기사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 활동할 것이다. 김건희의 공개행보 시점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렇게 7일날 얘기했는데 그 전날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에 가서 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코미디죠, 코미디. 자, 다음 지난 12월 15일자. 이번엔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한 소리예요, 이거는. 자, 오마이뉴스의 기사죠. 김건희, 언제 등판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나 자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오마이뉴스의 기사죠. 김건희, 자기의 공개 행보 여부에 대해서 언제 등판해야 될지 알려달라. 자신 있으니까 피하지 않겠다. 총 26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언제 나가면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코치 좀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자신은 남자답다. 가식적인 거 되게 싫어한다. 가식적으로 남편 따라다니는 거 싫다.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공개 행보를 피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보였던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더 팩트에서 카메라 들이대니까 얼굴을 가린 채 그 황하영 40년지기 친구 황하영 그 동부전기 전 사장인가요? 그 양반의 아들이 뒷목을 잡고 끌고 들어가는, 마치 범죄자가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사무실에 뛰쳐들어가는 모습이 잡혔던 게 바로 같은 날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보신 것처럼 이런 말들, 이게 본인들 입에서 나온 지 도대체 얼마나 지났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등판 일정 애초에 없었는데요?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윤석열이 이 아내인 김건희 그 리스크에 대한 역풍이 지금 굉장히 상당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한 수작질로, 그러니까 김건희 애초에 정치도 싫어했고 등판도 안 하려고 했다. 그냥 가족으로 봐달라. 그리고 청와대 인력도 감축하고 뭐 영부인실이라든가 민정수석실도 다 자리 없앨 거다. 이런 이야기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보려고 하는 어떤 의도. 이 의도가 너무 뻔하죠. 그러나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외교 무대에서 영부인의 역할은 엄청 큽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그 위상이 국내외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부인의 역할을 그냥 쉽사리 지워버리겠다라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거죠. 영부인의 비서 역할 그 제2부속실 없앤다라고 해서 그 뭐 그냥 이름 한 줄만 사라지는 거지 영부인에 대한 업무라든가 역할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뭐 대통령에 대한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 비서실에서 통합해서 운용을 하려고 하겠죠. 문제는 김건희에 대한 의혹이 납득 가능한 해명과 대책이 나왔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국민의 용서가 그 기반에 깔린 이후에 이 상황이 잘 수습된 이후에나 해야 될 이야기인데 이건 뭐 수습도 되지 않고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 의혹에 상당한 분노 여론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런 헛소리를 한다는 거는 대놓고 나는 내 부인 김건희에 대한 이 책임을 질 마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라는 소리를 지금 대놓고 하는 거니까 더 열불이 나는 거죠. 그리고 뭐 영부인에 대한 그 호칭이 아니라 그냥 김건희 여사라든가 김건희 씨 이 정도로 호칭을 정리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뭐 호칭 정리한다고 범죄 혐의가 사라져요? 본인의 허위 경력, 이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가 사라집니까? 그런 게 아닌데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뭐 국민 알기를 참 뭐로 알고 있다. 못같이 알고 있다. 이게 참 경악스러운 거죠. 김건희 리스크 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뭐 본인, 부인, 장모, 그러니까 본부장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대선을 포기하고 사퇴하는 게 정답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다라고 해서 수습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오히려 본인의 무지함만 빛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 선대위의 그 아사리판, 윤석열의 아주 출중한 리더십, 윤석열의 아주 출중한 리더십 덕분에 더욱 아사리판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준석 이슈 어떻습니까? 이준석 이슈. 이준석이 뭐 조수진하고 막 싸우다가 그 내용으로 삐져가지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니다. 그것도 비단 주머니에 하나 아니겠냐. 그거 터트림으로써 김건희 이슈가 일순간에 잠시 묻혔는데 그걸 덮어보려는 심산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지지 기반인 이대남을 끌고 가기 위해서 신지혜와의 손절이 필요했고 그를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준석은 사실 이번에 그 한시적인 국민의힘 당대표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유승민계든 아니면 본인의 지지세를 더 확장하든 향후 지선과 총선을 노릴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지금 이러한 리스크를 다 떠안고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 그냥 떨쳐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그것도 일부분은 뭐 영향이 있었을 부분이겠죠. 근데 아무튼 별의별 소리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리판의 원인,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잡혔죠. 바로 김건희다. 김건희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확인해 보시죠. 자, 중앙일보예요. 단독 이준석 김건희 옹호 회견 반대하자 바로 윤석열에게 보고하더라. 자, 이준석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던져버리면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3일에 이제 울산 회동으로 이른바 이제 3김,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그 체제가 완성이 됐지만 사실상 반창고 하나 붙인 정도의 굉장히 어정쩡하고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림이 예견된 참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일 오전에 이제 이준석한테 갈등 폭발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 이 대응 방향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을 이준석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요. 향후에 이제 선대위에 다시 합류할 여지는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을 그음으로써 윤석열과의 손절을 완벽하게 이뤄냈다라고 보여지죠. 자, 사퇴한 직접적인 계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구체적인 워딩입니다. 누군가의 지시 내지는 부탁으로 교수 출신 국민의힘 의원 8명이 김건희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시간 강사 채용 방식은 관행이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자신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더니만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이 선거를 안 돕는다라는 식으로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윤핵관의 이야기일 겁니다. 자, 김건희 리스크 출구 전략이 있냐라고 물으면서 선대위가 김건희의 영부인 직책을 포기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견도 다소 건의. 당시엔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수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이에 대해서는 사실 선대위에서가 깊이 뭐 논의가 됐던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냥 윤석열이 그냥 지멋대로 그냥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신지의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영입도 사태에 영향을 미쳤냐라고 얘기하니까 큰 관심도 없다. 후보 윤석열과의 연락은 좀 했냐? 전혀 없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 통상 업무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이준석이. 뭐 사실 근데 뒤늦게 하차를 해봤자야 이준석도 윤석열 못지않게 선민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은 제가 한 2차례 정도는 전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또 뭐 장황하게 이 사람이 이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우월주의적인지 이런 뭐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장황하게 늘어놓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어쨌든 간에 이준석도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도 회복 불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절을 한 거라고 봐요. 애초에 준비도 되지 않은 이 후보를 데려다 놓고서 비단 주머니 몇 개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거판을 어떻게든 이겨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그 이준석의 오만함도 결국 지금까지 선대위에 붙어 있게 했던 이유기도 하죠.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앞서 이 비단 주머니가 김건희의 이슈를 덮기 위한 전략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밝혀졌고, 그러니까 그 사실 비단 주머니 자체를 최근에 그 조수진과의 내용은 연 것 자체가 아니었죠. 그리고 선대위에서 윤핵관에 의해서 패싱당한 이준석이 삐져서 나간 거, 자기 지지 기반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빠르게 손절을 했다. 아무튼 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일은 이제 결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흐름을 전 탔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종인이 어떤 식으로 선대위의 아사리판을 이걸 쥐어잡을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도 확실히 그 쥐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으나 지금 윤핵관이 저런 식으로 지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이 이준석과 김종인에 대한 패싱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 대선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라고는 하지만 저는 글쎄다 싶어요. 선대위의 모습과 윤석열의 대응 방식을 보게 되면 이 아사리판이요 쉽게 정리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교통 정리되지 않는 국힘의 선대위 모습, 윤석열도 결국은 포기 선언, 이준석도 손절. 참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